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법률 멘토 홍승재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김은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꼬마 빌딩 매매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적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 시간에 꼬마 빌딩 매매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적 포인트 첫 번째 권리관계, 두 번째 용도지역 및 건축 규제, 세 번째 임대차 계약 현황, 네 번째 세금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다섯 번째는 바로 건물 하자 및 시설 점검입니다. 건물의 구조적 안전성, 시설물의 노후화 정도, 보수 이력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준공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건물이라면 정밀 안전 진단 결과를 확인하고 향후 예상되는 수리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수익률 계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전기, 수도, 가스, 소방, 승강기 등 주요 설비의 점검 기록과 안전 인증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소방시설은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면, 라돈 등 유해물질 검사 결과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유해물질이 발견될 경우 제거 비용이 상당할 수 있으며 임차인들의 건강 문제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건물의 에너지 효율 등급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이 낮은 건물은 관리비가 높게 책정될 수 있어 임차인 유치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인근 개발 계획 및 상권 분석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변 지역의 재개발, 교통 인프라 확충 계획 등은 부동산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맞습니다. 지자체의 도시 계획을 확인하고 주변에 대형 상업시설이나 공공기관의 입주 계획이 있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향후 임대 수요와 임대료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상권의 특성과 발전 가능성도 분석해야 합니다. 유동 인구, 주변 업종 분포, 경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대 수요를 예측해야 합니다. 교통 접근성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지, 주차 공간은 충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주차 문제는 임차인들의 주요 불만 사항 중 하나이므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 작성 및 법적 절차에 주의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서에는 권리관계 정리, 명도 책임, 하자담보 책임 등 모든 중요 사항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특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조건과 일정, 위약금 조항 등은 분쟁의 소지가 많은 부분이니 명확하게 기재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소유권 이전 시기와 조건, 인도 시기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 범위와 기간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건물에 숨겨진 하자가 발견될 경우 누가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사전에 합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중개수수료, 취득세 등 각종 비용의 부담 주체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중개수수료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부담하고 취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하지만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후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등기 지연으로 인한 이중 매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잔금 지급과 동시에 등기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꼬마 빌딩 매매는 금액이 크고 복잡한 법률 관계가 얽혀 있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이나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맞습니다. 변호사뿐만 아니라 세무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는 것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계약서 검토와 권리관계 확인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작은 실수나 간과가 수억 원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체크 포인트들을 잘 확인하시면 꼬마 빌딩 투자의 법정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법률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